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첩위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원문 3 한 것을 보면은, 4까지 있을 거예요. 원문 4까지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4까지 있고요. 지휘장이에요. 이 장이요. 이 사람의 관직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가.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휘장 3번이에요. 네. 네. 지휘장 3번째죠. 자,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지휘장에선 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격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분반해서 이건 나눠서 덮을 반자예요. 예, 그러니까 각 고을이죠. 분반하면 3억. 이거는 3억이라는 것은 주목 뭐 이렇게 해서 다스릴 목자죠. 그러니까 고을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주체자는 그 사람은 막 백성을 다스리는 자도 그래서 재성과 간성이 타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국이에요. 이 격국 신기가 청순한 것이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격국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격국도. 적천수 천미에서도 격국, 원문에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원문 두 번째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죠. 원문에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신기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과, 양인과, 양인과 살. 양인과 살이, 양인과 살의 기운이 청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양인을 용신으로 했어요. 이 원문 두 번째요. 그러면 이거 심해첨 선생이 이 글씨 보면 깜짝 놀라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적천수에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양인을 용신으로 하더라. 살이 많아서 일주가 약해지니까 비겁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비겁. 네. 자, 그래서 오늘 원문 세 번째 또 한번 임시주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하고 사례명저가 5개예요. 오늘 2개만 할게요. 네. 자, 임시주, 임시와 했어요. 5개로 끊었습니다. 방면지임, 보세요. 이 방면이라는 건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을이죠, 고을. 끝. 예. 어디에 밑이야? 주의 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보다 더 작은 거죠. 예, 방면이니까. 그 관은 비록 재관이 중하게 여기는데 반드시 필수 어떻게 되냐? 격국이 청순해야 된다라고 해서 격이 청순한 걸 원하죠. 더욱 오름직이 일원은 생하고 왕해야 된다. 일주가 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어디에? 신이 기에 뚫고 들어가서 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재관이 정협. 예,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정성스럽고 협동 좋아야 된다. 즉 이건 세 단어입니다. 정기신, 삼자가 족의, 마땅하다, 충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 또한 가해진다. 관이 왕하면서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관이 왕하면서 유인이 있다는 것은 관이 왕하다. 일주가 약하잖아요. 그럼 인성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관성의 기운을 빼서 일주를 돕는 거예요. 관이 쇠예요? 그럼 재성이 있어야죠. 재생관해야 돼요. 재성이 왕이에요? 그런데 무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인왕하면서 유재한 것은 가능해요. 이 좌우상통하고 상하가 불패 하되는 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건 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재성이 왕하면서 관성이 없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직 재성이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상관이 없어야 돼요. 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재성이 왕한데 상관이 있으면 있다,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관이 더 재성이 더 왕해지죠. 그러니까 더 왕한 것을 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럼 무관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성이 왕할 때 무관, 유관이라면 오히려 나아요. 재성이 왕할 때 유관이다라고 하면 재성관에서 오히려 무자를 쓰지 말고 유를 쓰면 오히려 더 낫겠네요. 그렇죠. 유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윤왕하든지 유재. 그러나 무자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야 되고요. 유관하면 오히려 재성이 왕하니까 관이 있어서 재성의 기운을 빼는 거죠. 인성이 왕할 때는요, 인성을 빼는 건 일주뿐이 없잖아요. 이런 때는 일주를 대신해서 뭐예요? 재성이 극을 하죠. 아마 조금 이따 제가 적천수 징의를 한번 볼 겁니다. 징의를 보면 이 상관이 있는지, 유상한지 이걸 확인을 해서 제가 고쳐 드리고요, 고쳐 놓고요. 다음번 강의에 사례명조가 5개니까 2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다음번 강의는 3개 하니까 이거 고쳐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우가 서로 통하고 상하가 불패, 위아래가 어우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통, 뿌리가 통하는 게 연월서부터 해서 기가 통하는 것이 얼로, 일시까지 통한다 라고 하면 신살양정, 이거 보세요. 이 정도예요. 일주나 살이 양정 고르게 있어야 돼요. 그럼 대적할 수 있어요. 일주의 기운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 살중 보세요. 살중하니까 봉인 인성이 만나죠. 살중봉인이죠. 살경 우재 맞아요. 재성을 만나야죠. 요거만 제가 고치면 될 거예요. 무관을 하든지요, 무상을 하든지요. 유관을 하든지 무상을 하든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제가 이걸 고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캐시아라 모두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리민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는데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으로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구제지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뭘로써? 물품으로서 구제를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민심서라는 게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목민이란 칠목자죠. 백성민자죠. 이건 좀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 백성을 기른다 라고 했을 때인데요. 통치하다라는 거죠. 목민심서, 마음을 두고 있는 책.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를 지었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반차자. 이와 반대되는 것은 소위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주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이 중하면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할 것이요. 관이 쇠하면요. 재성을 써서 관을 도와주고요. 또 살이 가벼우면요. 재성을 만난다. 그건 똑같은 소리죠. 관세 유제나 살경 우제나 똑같은 소리예요. 인왕 유제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인성이 왕하니까 재성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재성으로서 극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식상으로 이거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인성이 극을 하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하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명저 2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자, 496번이에요. 보시죠. 이거요. 계수일주죠? 그리고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제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병화를 잡든 뭘 잡든 이렇게 해서 이게 제격이에요. 그리고 이 무게를 달아보면요. 화체입니다. 그래서 수금용조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쓰는 거죠. 예, 수금용조예요. 이거 사유축 금극이 될 거냐? 정말 안 됩니다. 축월이나 6월에 태어났으면 축사 이렇게 있으면은 사유축 금극이 되는데요. 이 4월에 태어났다 하면 여름이니까 금으로 변하진 않죠.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음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계수 생후 4월에 태어났다. 화토 수왕하다 보세요. 이렇게 딱 화와 토가 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묘한 것은 지정, 금국이다라고 해서 이 금을 국으로 보는데 아니죠. 이렇게 용신이 되는 거죠. 재관인 삼자가, 예, 재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재성이 제격이니까. 관은 여기 있고요. 인성은 여기 있습니다. 예, 재관인 삼자가, 예, 재관인이 삼자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삼자가 개득생조, 예, 모든 걸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화생토 뭐예요? 토생금 하고요. 예, 그래서 생조를 얻었다 모두. 아름다운 것은 갱희, 아름다운 것은 자시, 비겁방신한다. 예, 그러니까 이걸 수금을 쓰라는 사주죠. 정신이 왕족하다. 더욱 반가운 것은 충년운이 북방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1호 출신이라고 했어요. 1호라는 건 뭐예요? 예, 정식으로 자기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니라요. 예, 발탁된 거예요. 예, 대통령 마음에 들어서 발탁된 사람 1호예요. 이것이요. 예, 그리고 어공이 아니고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죠. 어쩌다 공무원이 돼서 군수까지 됐다. 명리양전했다. 생칠자 개출사라고 해서 7 아들이요 모두 벼슬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월령이 4월이라 완전한 금국을 이루지 못했다. 이럴 수 없어요. 일지유금, 일간의 계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일간의 계수가 월간의 을목식신을 생각하고요. 그럴까요? 금생수, 수생목, 화생토하네요. 예, 그러네요. 다시 을목이 연간의 정화를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이 정화가 연지의 축토를 생각하고 있어 인성부터 시작하여 관성에서 끝을 맺으니 정기신이 관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주를 연주 상생한다. 사주로 어지간한 흉운도 무사히 지나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행책로는 화 4.4예요. 예, 그러든 저러든 일단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개를 뽑아놨는데 8953이니까요. 여기다 8952를 치겠습니다. 네, 사례명조 496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화체예요. 이렇게 화가 강하죠? 네, 화가 강해서 화체죠. 수금이에요. 사주 참 좋네요. 여기까지 사주가 좋습니다. 69세까지 좋은 사주가 되네요. 지금 지금은 조금 좀 안 좋죠. 그러나 썩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사화가 인묘 들어와서 유금한테 막히고요.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 거예요. 이때가 최고 좋은 운이죠. 다음번을 볼게요.
예. 사례명조 497번이에요. 예, 거의 끝나갑니다. 512개니까요. 15개 남았네요. 자, 삼각격입니다. 예. 격이 삼각격이라 그랬는지 썩 좋게 말씀을 안 하세요. 예, 삼각격입니다. 토가 이렇게 투출을 해서요. 이건 상관이 확실합니다. 금체 수금용조였네요. 예, 금용신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격이에요. 이 사주도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정화생호 수월에 태어나서요. 국중 목화가 중중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금체예요. 목화 중중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지금 인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사. 그래서 이거 화가 강할 것 같은데 이 유금 작용에 인해서 금이 체라고 합니다. 예. 토금이 강합니다. 토금이 강해요. 오히려 화가 약하고요. 토금이 강하죠. 상관용제. 상관에서 상관격인데 재성을 쓴다라고 해서 금을 용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격국은 본래 아름다운데 본가 부서 출신이래요. 이 부서 출신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지 현령까지 됐어요. 아마 이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로 흘러야 되니까요. 애석한 것은 사주에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관이란 말이에요. 술은 곧 좋더라. 불능생금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불능생금 좋더라. 불능생금하고 불능생금하고 회화. 불을 끌 수 없어요. 예. 불을 끌 수 없죠. 예. 그렇죠. 좋더라. 불을 끌 수 없어요. 목생화왕. 저 목이 인목이 있나 그렇죠. 사유는 무공합 지정에 맞습니다. 이거 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월에 태어나서 그래요. 4월에 태어나서 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합이 안 됩니다. 소위 처첩에 처도 두고요, 첩도 뒀어요. 처도 두고요, 첩도 뒀는데 생십자 열아들을 얻어서 개그 그것도 극했다라고 해서 후운이 썩 좋은 운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상관격은 또 그렇게 썩 좋은 격을 치지를 않으니까요. 네. 수가 없어서 이 사주는 문제죠. 네. 수가 없는 것이 사주가 아주 한쪽으로 쏠렸어요. 뭐가 강해도 엄청 강합니다. 한쪽으로 쏠린 게. 자, 수월의 정화의 일주가 사주 자체가 매우 조열하죠. 예, 그래서 상태다. 자식적인 관성, 수호행이 없어서 소위 처첩에서 생십자를 했는데 모두 극했다. 일주유금은 사유술 구조로 오히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형국이다 라는 것이죠. 다행히 대우는 천간지지로 금수오행을 이루어 삼순대운까지는 무난한 삶을 영위했을 것이나 사순대운 이후 지지로 남방 대운이라 불안하게 되었을 것이다. 무게중심 이론으로는요. 토가 4.4고요. 금도 4.4로 나와요. 그리고 토생금 하니까 금이 체가 되면서 수를 잡는데 금수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격으로 이 사주가 나와요. 참 희한하게 프로그램에서 나오죠. 병정화 쌓여 있어 화가 되고요. 지지의 인술, 도충하용으로서 화재가 강하여 이를 극자는 수오행을 찾으니 부재불량해서 다시 금오행을 찾는데요. 금은 뭐 유금이 있으니까 되겠죠. 유금이 있으니까 좋죠. 화체 금토용조에서 금용신이 된다. 역시 프로그램에서는 이거요. 금체 수금용조로 나와요. 특수격으로 나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요. 누구죠?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적천수 천미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요 8953을 한번 칠게요. 자, 보세요. 497번이죠? 그러면 사주가요. 이거 보세요. 술미 작반전에 금체 수금용조, 금체 수금용조에서 금수 희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유금이 용신이에요. 그럼 지금 임대운에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데 아마 이 신축대운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곧 어려운 사주가 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읽는 대로 나와 있죠. 은근히 봐도 금이체라고 해도요, 모두 인술 이렇게 보세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화 정화까지요. 이렇게 보면 화가 강하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와요. 화가 강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뭐 금이 암암리에 금이 체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지 특수격으로 다 금체 수금용조로 뽑는 거죠. 그래서 금용신 잡죠. 원래는 금이체 같으면 화를 써야 되는데 이 사주는요 프로그램에서 읽기를 금체 수금용조로 나오네요.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적천수 천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확실히 나오죠. 자, 그래서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아마 끝날 것이고요. 다음 강의는 또 사례명조를 하긴 하는데, 원문을 다시 제가 적천수 징의하고 비교를 해서, 재성이 많을 때, 과연, 유관을 해야 되는지, 무상을 해야 되는지, 상관이 없는지, 그걸 고쳐서 다음 강의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